안녕하세요. 지금 새벽 2시가 넘었는데 잠이 안 와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조언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31살이고 결혼한 지 6년 차 주부입니다. 남편은 33살이고 4살 된 딸아이가 하나 있어요. 남편은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고 저는 작년까지 육아휴직 중이었다가 올해 초에 복직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작년 이맘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때 저는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돌 지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루 종일 아이 돌보느라 정신없이 지내고 있었거든요. 아이가 밤에 자주 깨서 울면 달래고 낮에는 놀아달라고 보채고 이유식 해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정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어땠냐면 회사 일에만 푹 빠져 있더라고요. 매일같이 오늘 회식이 있어서 늦는다. 내일 워크숍이라 일찍 나가야 한다. 주말에 팀 야유회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집에는 거의 없었어요. 집에 와서도 피곤하다고 바로 침대에 누워버리고 아이가 울어도 왜 자꾸 우냐? 좀 조용히 시켜라고만 하지 직접 달래주거나 기저귀 갈아주는 일은 거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카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같은 부서에 새로 들어온 여직원이 우리 아파트 바로 옆 단지에 산다고 해서 카풀하기로 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아 그래? 기름값도 아낄 수 있고 좋네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직원이 25살짜리 사회초년생이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조금 신경 쓰였어요. 젊은 여자 직장 동료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단둘이 차 안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게. 하지만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서 참았어요. 남편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집에 와서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이야기가 뚝 끊어졌어요. 대신에 민수가 요즘 이런 일을 하고 있어. 과장님이 어떻게 하셨어? 이런 식으로 다른 동료들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출근할 때 옷차림도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아무 셔츠나 입고 나갔는데 어느 날부터는 새로 산 셔츠를 입고 나가고 향수도 뿌리고 심지어는 주말에도 헤어샵 가서 머리 좀 다듬고 오겠다고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제일 결정적이었던 건 어느 날 남편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이 계속 울리는 거였어요.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에 핸드폰을 보니까 수정이라는 이름으로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지는 못했지만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에 회사 일로 연락할 일이 뭐가 있을까 싶었죠. 그래서 남편한테 수정이가 누구야? 라고 물어봤더니 아 카프라는 그 여직원이야. 내일 출근 시간이 바뀌어서 연락 온 거야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표정이 좀 어색했어요. 평소에 거짓말할 때 보이는 그런 표정이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아이 돌보느라 온종일 집에 있는 제 입장에서는 남편이 매일 젊고 예쁜 여자와 시간을 보낸다는 게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미안한데 카풀 그만했으면 좋겠어. 나도 모르게 자꾸 신경이 쓰여서. 그랬더니 남편이 확 화를 내더라고요. 뭐? 지금 뭔 소리야? 나보고 바람 피운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좀 불편해서. 아 진짜 답답해. 너는 집에서 애만 키워서 사회생활을 모르나 봐. 회사에서 같은 방향 사는 사람끼리 카풀하는 게 뭐가 이상해. 요즘 기름값이 얼만데.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방이 젊은 여자. 젊은 여자면 어때? 나이로 사람 판단하는 거야? 그리고 넌 지금 뭐야? 의부증에 걸린 거야? 진짜 바가지 긁지 말고 좀 철이나 들어.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결혼 전에 저도 직장 생활을 4년이나 했어요. 대리까지 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저를 마치 세상 물정 모르는 철없는 여자 취급하더라고요. 그 대화 이후로 남편과의 관계가 정말 나빠졌어요. 남편은 제가 질투하고 의심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저는 남편이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집 안 분위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그래도 카풀은 계속됐어요. 남편은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수정 씨를 데리고 출근하고 저녁에도 함께 퇴근했어요. 가끔 저녁이 늦을 때면 수정이랑 저녁 먹고 온다는 연락이 오기도 했고요. 그런 날들이 몇 달 동안 계속됐어요. 저는 점점 남편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남편에 대한 사랑 자체가 식어가고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것 같았어요. 밤에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언제 왔어? 라는 인사조차 하지 않았고 아침에도 잘 다녀와라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 아빠로서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지 남편으로서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카풀을 안 하더라고요. 남편이 혼자 출근하고 혼자 퇴근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했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야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요즘 수정 씨 안 태우고 다녀? 그랬더니 남편이 좀 어색한 표정을 지으면서 대답하더라고요. 아, 그 애가 갑자기 카풀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 왜? 글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 있나 봐.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남편한테 들은 이야기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술 마시고 들어와서 갑자기 그때 일을 얘기하더라고요. 수정 씨가 왜 카풀을 그만뒀는지 말이에요. 수정이가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 과장님, 제가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같은 동네라서 얻어 타고 다녔는데 나중에 주변 사람들이나 부모님한테 얘기해 보니까 가정 있는 남자분과 단둘이 차 타고 다니는 게 부인 되시는 분한테 굉장히 신뢰가 되는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 사모님께 정말 죄송해서 더 이상은 카풀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연애 3년, 결혼 5년, 총 8년을 함께 살면서 피를 나눈 아이까지 낳고 기른 남편보다 얼굴도 모르는 25살 여자애한테서 이해와 배려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그 수정 씨는 사회초년생임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아는 아이였던 거죠. 가정 있는 남자와 단둘이 카풀하는 게 그 남자의 아내한테 어떤 기분을 줄지 생각해보고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말한 거예요. 반면에 제 남편은 어땠나요? 아내가 불편해한다고 말했을 때 사회생활 모른다, 의부중, 바가지 이런 말들을 했잖아요. 8년을 함께 산 아내의 마음보다 회사 후배의 편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 일이 있고 나서 거의 1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와 남편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평온해졌을 뿐이에요. 더 이상 카풀 때문에 신경 쓸 일도 없고 남편도 예전처럼 늦게 들어오는 일이 줄어들었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응어리가 남아 있었어요. 남편이 그때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했다는 것, 저를 의심 많고 좁은 마음을 가진 여자라고 치부했다는 것. 그런 일들이 쉽게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3월에 복직을 했어요. 1년 반 만에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는 것도 마음 아팠고 오랫동안 쉬었던 터라 업무에 적응하는 것도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회사 분위기가 좋았고 동료들도 많이 도와줘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특히 같은 부서 박 과장님이 정말 많이 챙겨주셨어요. 업무도 차근차근 알려주시고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게 힘들다고 하니까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요. 박 과장님은 올해 42살이세요. 결혼하신 지는 15년 되셨고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두 아들이 있으시대요. 저희 집 상황을 아시니까 더 이해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6개월 전쯤 박 과장님이 저한테 제안을 하나 하셨어요. 김 대리 혹시 관심 있으면 카풀 어때요? 옆 부서 이 대리님이랑 우리 3명이 같은 방향으로 출퇴근하거든요. 기름값도 아낄 수 있고 특히 김 대리는 아이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출근해야 하니까 시간 맞추기도 편할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좀 망설였어요. 작년에 남편 카풀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카풀이 좀 하면서 얼버무리려고 했는데 박 과장님이 제 마음을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혹시 가정에서 불편해 하실까봐 그러세요? 그럼 우리 3명이서 하면 어떨까요? 이 대리님도 같이 타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말을 듣고 보니 3명이서 타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단둘이 타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보죠라고 대답했어요. 카풀을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됐어요. 정말 편해요. 박 과장님이 운전을 하시고 제가 중간에 타고 이 대리님이 다음 단지에서 타세요. 그리고 퇴근할 때는 역순으로 내려주시고요. 박 과장님은 정말 신사적이세요. 운전도 안전하게 하시고 카풀비도 정확하게 계산해서 받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화가 재미있어요. 회사 일 얘기도 하고 육아 얘기도 하고 요즘 뉴스나 드라마 얘기도 하고 출퇴근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이 대리님도 좋은 분이세요. 30살이고 아직 미혼이신데 성격이 밝고 유쾌하세요.
저를 새언니라고 부르면서 잘 따라주시거든요. 남편한테는 카풀한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누구랑? 이라고 물어봤는데 같은 부서 박 과장님이랑 옆 부서 이 대리님이랑 3명이서 해라고 했더니 아 그래? 좋네라고 하더라고요. 단둘이 타는 게 아니라서 그런지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아침에 생겼어요. 남편이 어제 야근하고 새벽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베란다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마침 그때가 제가 출근하는 시간이었는데 이 대리님이 감기에 걸려서 카풀을 못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박 과장님과 저 둘이서만 출근하게 됐죠. 남편이 베란다에서 저희가 차에 타는 걸 봤나 봐요. 제가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거든요. 그런데 정말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남자랑 단둘이 차 타고 다니면서. 여보 조용히 해. 사람들 다 들어. 이 대리님이 오늘 아프다고 해서. 무슨 이 대리가 아프냐고.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처음부터 둘이서만 타고 다녔던 거 아니야? 아니야, 정말로 평소에는 3명이. 지금 나한테 변명하는 거야? 너도 내가 작년에 카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잖아. 그런데 너는 뭐야? 다른 남자랑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단둘이 시간 보내면서. 목소리가 점점 커져서 정말 창피했어요. 회사 주차장에서 전화 받고 있는데 지나가는 동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여보 지금 회사야. 나중에 집에 가서 얘기하자. 나중에는 무슨. 지금 당장 그 남자한테 카풀 그만한다고 해. 왜? 나는 왜 그만둬야 해? 왜? 지금 물어보는 거야? 당신이 작년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젊은 여자랑 카풀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작년에 제가 남편 카풀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남편은 저를 의부중에 바가지 긁는다고 했잖아요. 사회생활 모른다고 철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신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저보다 훨씬 더 심하게 의심하고 화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보 그때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사회생활 모른다고 의부중이라고 바가지 긁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 지금 당신이 하는 게 뭐야? 그건 다른 거야. 뭐가 달라? 나는 박 과장님과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카풀하는 거야. 그리고 평소에는 이 대리님도 같이 타고. 당신은 젊은 여자와 매일 단둘이 탔으면서. 야,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말대꾸가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당신 사회생활 안 해봤어? 같은 방향 사는 사람끼리 카풀하는 게 뭐가 이상해? 남편이 할 말이 없어서 시 하면서 중얼거리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박 과장님 저기 편의점에서 잠깐만요. 커피 사드릴게요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박 과장님이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아 집에서 좀 죄송해요라고 했더니 아 가정일이군요. 괜찮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었던 건 몇 시간 후에 남편한테서 카톡이 온 거예요. 미안해. 너무 흥분해서. 집에 와서 애 재워놓고 오랜만에 둘이 얘기 좀 하자. 정말 웃겼어요. 제가 작년에 그렇게 대화하자고 했을 때는 할 얘기가 뭐가 있냐면서 밖으로만 나돌더니 이제 와서는 대화하자고 하네요. 저는 이렇게 답장했어요. 나는 당신과 할 얘기가 없는데요.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정말 어색했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저는 인사도 하지 않고 바로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했어요.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돌아와서 놀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조용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집 안 분위기를 감지한 것 같았어요. 저녁을 먹을 때도 거의 말이 없었어요. 남편이 몇 번 말을 걸어보려고 했지만 저는 아이한테만 말을 걸었죠. 수아야 오늘 어린이집에서 뭐 했어? 엄마 오늘 선생님이 색칠 공부해줬어. 와 우리 수아 정말 잘했네. 남편이 여보 라고 말을 걸려고 했는데 저는 못 들은 척하고 아이하고만 대화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남편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설거지 같은 거 절대 안 하는데 말이에요. 저는 됐어요. 내가 할게요라고 하고 설거지를 했어요. 아이를 목욕시키고 재울 때까지도 남편은 계속 눈치를 보더라고요. 아이가 잠들고 나서 거실로 나왔을 때 남편이 소파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앉아서 얘기 좀 하자. 할 얘기가 뭐 있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너무 흥분해서 그랬어.
미안해. 흥분해서 그랬다고요? 당신 작년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남편이 잠깐 말이 없더니 그때는 좀 달랐잖아. 뭐가 달라요? 나도 당신처럼 불안하고 걱정돼서 카풀 그만하면 안 되겠냐고 했는데 당신은 나한테 의부중이라고 바가지 긁는다고 사회생활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건 내가 잘못 생각했었나 봐. 잘못 생각했다고요? 그때는 왜 내 마음을 이해 못 해줬어요? 나도 집에서 애 키우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데 당신이 젊은 여자랑 매일 시간 보낸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 아팠는데. 남편이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정말 그때 생각해보니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겠다는 표정이더라고요. 그리고 말이에요. 당신 기억해요? 그 수정 씨가 왜 카풀 그만뒀는지?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젊은 애도 가정 있는 남자랑 단둘이 카풀하는 게 그 남자 아내한테 신뢰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그만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당신은 아내가 불편해한다고 말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8년을 함께 산 아내보다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 더 상식적이었다는 거 아니요? 남편이 미안해. 라고 중얼거렸어요. 미안하다고요? 그때 나한테 한 말들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없어져요. 나도 대리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사회생활이 뭔지 몰라서 그런 말 한 게 아니라 아내로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감정을 표현한 건데 당신은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나를 무시하고 깎아내렸잖아요. 남편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화가 더 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 보세요. 나는 3명이서 카풀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오늘 하루 이 대리님이 아프다고 해서 둘이 탔을 뿐인데 당신은 벌써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내고. 그게 당신이 말하는 사회생활이에요? 그건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했나 봐. 민감하게 반응한 게 아니라 이중잣대예요. 당신이 할 때는 괜찮고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당신은 젊은 여자와 매일 단둘이 카풀했으면서 나는 나이 많은 기혼 남성과 가끔 둘이 타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박 과장님이 누구인 줄 알아요? 결혼한 지 15년 됐고 고등학생, 중학생 아들 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도 정말 신사적이고 가정적인 것으로 유명한 분이고요. 그런 분과 업무상 필요에 의해 카풀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알겠어. 내가 잘못 생각했어. 잘못 생각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당신 진짜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상황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 작년에 내가 불편해했을 때 너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그리고 오늘도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고. 남편의 사과를 들으면서도 제 마음이 쉽게 풀리지는 않았어요. 작년에 받았던 상처가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당신이 진짜 미안하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죠? 그럼 다시는 그런 식으로 말 안 할게. 그리고 내 카풀에 대해서도 더 이상 트집 잡지 마요. 나는 정당한 이유로 정당한 방법으로 카풀하는 거니까. 알겠어. 그런데 며칠 지나고 보니 남편이 진짜 달라진 것 같았어요. 아침에 제가 카풀 나갈 때도 잘 다녀와라고 인사해주고 저녁에 들어왔을 때도 고생했어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집안일도 예전보다 많이 도와줬어요. 설거지도 하고 아이 목욕도 시켜주고 주말에는 아이 데리고 놀러도 가주고요. 한 달 정도 그런 식으로 지냈을 때 남편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그동안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 특히 작년에 카풀 일로 내가 힘들어할 때 너를 이해해주지 못한 것.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잘못된 거였어. 그때 수정이가 카풀 그만둔다고 했을 때 사실 좀 서운했거든. 편했는데 갑자기 그만둔다고 해서.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애가 정말 상식적이었던 거야. 나는 왜 그때 그 애의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을까? 남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죠.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요. 그런데 여보,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뭐요? 박 과장님. 어떤 분이야? 순간 또 의심하나 싶어서 경계했는데 남편이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아니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내가 카풀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그래서 박 과장님에 대해서 얘기해줬어요. 나이도 많으시고 가정적이시고 회사에서도 인품이 좋기로 유명하시다고.
그리고 저를 진짜 동료로서 후배로서 잘 챙겨주신다고. 그런데 며칠 전에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거든요. 오랜만에 부서 전체 회식이었는데 저도 복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참석하라고 하더라고요. 남편한테 오늘 회식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라고 했더니 그래? 몇 시까지?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글쎄 한 9시쯤? 1차만 하고 올게. 알겠어. 조심해서 와. 예전 같았으면 꼭 가야 해? 애는 누가 봐? 이런 식으로 말했을 텐데 이번에는 흔쾌히 보내주더라고요. 회식 자리에서도 박 과장님이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술도 안 마시는 저를 위해서 음료수도 주문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술 권할 때도 김 대리는 아직 수유 중이라서 못 마셔요라고 말해 주시고요. 사실 수유는 진작에 끝났지만 그렇게 말해 주신 거죠. 1차가 끝나고 2차 가자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박 과장님이 김 대리는 집에 가야 하니까 우리도 오늘은 여기서 끝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9시쯤 회식이 끝났어요. 집에 들어갔을 때 남편이 거실에서 아이와 놀고 있더라고요. 아이는 이미 씻어놓은 상태였고요. 벌써 왔네. 회식 끝났어? 응, 1차만 하고 왔어. 수아는 벌써 씻었구나. 아빠가 목욕시켜줬어. 그리고 책도 읽어줬어. 아이가 신나게 말하더라고요. 그날 밤에 남편이 오늘 회식 어땠어? 라고 물어보길래 회식 분위기나 동료들 얘기를 해줬어요. 박 과장님이 얼마나 배려심이 많으신지, 다른 동료들도 얼마나 좋은지. 박 과장님이 정말 좋은 분이구나. 너를 많이 챙겨주시는 것 같아. 응, 정말 감사해. 복직하고 나서 적응하는 게 힘들었는데 박 과장님 덕분에 많이 편해졌어. 그럼 다행이야. 직장 생활 하면서 좋은 상사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때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남자 상사가 왜 그렇게 챙겨주냐, 혹시 다른 마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심했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정말 어이없는 일이 또 생겼어요. 이번에는 반대 상황이었는데요. 남편 회사에 새로 들어온 여자 신입사원이 있대요. 이번에는 23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애가 남편한테 카풀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여보, 우리 회사에 새로 들어온 애가 카풀 부탁하는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안 된다고 하지. 근데 그 애가 우리 아파트 바로 옆동에 산다고 해서. 그래도 안 돼. 왜? 너도 카풀하고 있잖아. 내 카풀이랑 다르잖아. 나는 귀여운 남성이랑 하는 거고 당신은 젊은 여자랑 하는 거고. 그게 뭐가 달라? 카풀은 카풀이지.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작년에 제가 똑같은 상황에서 불편해한다고 했을 때는 무슨 말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이더라고요. 여보, 작년에 내가 당신 카풀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기억 안 나요? 그거야. 그때는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거고. 그럼 지금은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기름값도 아낄 수 있고 그 애도 사회초년생이라 돈 벌기 힘들 텐데. 정말 답답했어요. 자기가 당해봐야 알겠다는 시기였거든요. 그럼 당신이 그 애 부모님한테 가서 우리 딸 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단둘이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그 부모님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건 그렇지 않겠지만 그것도 그렇고 나한테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작년에 수정씨 때문에 그렇게 싸웠는데 또 다른 젊은 여자와 카풀한다고? 남편이 할 말이 없어서 그럼 안 하는 게 낫겠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애초에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에 남편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그동안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무슨 말이에요? 카풀 일 말이야. 작년에 너한테 그렇게 말했던 것들.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 지금 깨달았어요? 응. 이번에 신입사원이 카풀 부탁했을 때 내가 안 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갔거든.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니까 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더라고. 그리고 작년에 수정이가 카풀 그만둘 때 한 말도 계속 생각나고 그 애가 사모님께 신뢰된다고 했을 때 사실 나는 뭐가 신뢰야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애가 맞았어. 나는 왜 그때 그 애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을까? 남편이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내가 불편해한다고 했을 때
나는 내가 질투해서 그러는 줄 알았어. 그런데 질투가 아니라 당연한 감정이었던 거구나. 이제 알았어요? 응.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뭐가 고마워요? 내가 그때 참아줘서. 나한테 그렇게 심한 말 들어도 참아주고 지금도 이해해줘서.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작년에 받은 상처가 완전히 아문 건 아니에요. 남편이 저를 사회생활 모르는 아줌마 취급했던 것, 의부중, 바가지 이런 말들을 했던 것. 그런 기억들이 쉽게 지워지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풀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요즘은 남편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고 아이한테도 더 관심을 가져주고 저한테도 예전보다 훨씬 배려해 주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부부가 겪은 이 일들. 저는 올바르게 대응한 걸까요? 아니면 너무 고집을 부린 걸까요? 그리고 남편의 변화가 진짜일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걸까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아요. 남편이 정말 변한 건지 아니면 그냥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건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의견이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조언 부탁드려요.